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제 스님께 직접 질문하세요.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정교회 홈페이지를 방문, 초대장을 작성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질문자로 선정됩니다. 아이 엄마나 해외 지역에 계신 분처럼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분 중 한 분을 추첨하여 당일 화상 통화로 원격 증문즉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 의료법회 집전을 좀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새벽 수행하는 곳에 그 밴드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맡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실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30년 전에 이제 시부모님과 한 15년 살았습니다. 네. 살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께서 거기가 너무 그때는 여기가 개발이 아주 안 된 때라 교통이 불편하시다면서 이제 같이 안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따로 이제 사셨거든요. 사시다가 시동생이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이제 밥을 좀 해줘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그리고 또 동서도 부탁을 했고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거기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서 이제 동서 없는 집에서 이제 밥을 해주면서 두 분이 사셨는데, 동서가 갖고 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좀 티격태격 하다가 10년 정도 살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서 작년 10월에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불법을 조금 공부하고 그 좀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남편은 원하고 큰아들이니까 저도 또 그 전에 한번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모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오고 나면서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제가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겁도 나고 그전 같이 어머니를 그 같이 살 수 있는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머니로부터의 제가 생각하는 원망이죠.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하고 이제 사이가 조금 좀 그렇게 돼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져서 좀 편안하게 살지만 제가 이제 언제 또 불쑥불쑥이 올라오는 이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다시 되돌아가고 하긴 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수행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잘 안 된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연습은 꾸준히 그냥 해 나가는 거지, 여기 새로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연습 부족이기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니까 연습 부족이니까, 연습하는 게 수행이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꾸준히 해 나가는 거지. 그 뭐 달리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질문은 뭐 특별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전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은 참회를 하고, 또 어머니가 오셔서 또 저한테 좋은 점도 많아요. 좀 게을렀던 제가 부지런한 일 수도 있고, 또 반찬도 또 좀 정성스럽게 차려서 또 덕도 같이 볶고 있거든요. 남편도 덕 보고. 그런데 이제 고마운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전 거를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기도문을 딱 세워놓고 기도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살자는데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든지, 안 그러면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든지 할 때는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모시고 살면서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같이 안 사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지? 이미 들어와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고 있잖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을 하나 얻어가 어머니를 옆집으로 내놓을 지금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살면 그 노인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 거냐 항상 물어보잖아.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우선 살 건지 안 살 건지. 안 산다 하면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고, 살겠다 하면 이왕지서 사는 거 갈등을 일으키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우선 어머니에게 저희가 그냥 안 고마운데 자꾸 고맙다 고맙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 참여도 안 되는 걸 자꾸 참여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속이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살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뭐가 힘드는지, 두렵다면 뭐가 두려운지를 먼저 살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감사하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며, 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참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봐라, 아베 봐라, 뭐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라니까 오히려 더 악에 바친 소리를 자꾸 더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동해바다를 국제회의에서 뭐라고 해놨다? 재펀시라고 써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애를 써가지고 이스트시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두 나라에서 하나는 자꾸 재펀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자꾸 이스트시라 하는데, 재펀시가 원래 이름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스트시 하자 그러니까 그럼 이스트시로 이걸 변기 같이 해주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독도는 그동안에 독도라고만 써져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일본 사람이 그러면 다케시마라고 쓰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재펀시라고 쓰는 걸 이스트시라고 같이 변기해 주듯이 이것도 독도라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케시마라 하겠다 그러면 다케시마라고 변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 수 있겠죠. 이 역사적인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익이 된 게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는 항상 잘 살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에 방문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안 갔으면 조용할 일을 대통령이 감으로 해서 일본의 대서특필이 되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부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게 일본의 상당 부분 대중화됐다 이런 얘기. 이런 거는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뭐라 한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뇌는 어리석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빴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생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이게 지혜로워지는 거니까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까 점점 두려워진다. 그러면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먼저 살펴야 돼. 어떤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두려워하는지 그걸 살펴서 해결을 해야지. 그냥 부모를 모시니까 참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억지로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고 무조건 빌면 다 풀린다. 이런 얘기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정문적설의 일부 폐단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튜브 찾아보고 그냥 지가 지 맘대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식은 부모한테 무조건 참해야 되구나, 뭐 감사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이 반풍수 집안 망군다, 이런 망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우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뭐가 두렵냐 이런 얘기. 제가 지금 이제 저도 며느리를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포항에 내려가 있고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독립돼서 나갔으니까 남편과 이제 둘이 남아서 좀 자유롭게 어디도 좀 가고 싶고 한데 그것이 이제 어머니가 거동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또 이제 뭐 그런 것이 조금 두렵고 그것이 조금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2박 3일 이상은 안 된다. 2박 3일도 크게 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혼자서 어머님을 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제가 그냥 접어버리거든요. 근데 접고 나서 제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못한 것을 어떤 기도로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될지. 그런 거는 기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 성지순례 가려고 가고 싶은데 집에 강아지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방콕에 있는 어떤 보살은 고양이 때문에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때문에 못 가고 또 시골에 있는 우리 보살님들은 소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아지 때문에 못 가고 고양이 때문에 못 가고 소 때문에 못 가는데 그래도 제일 가기 쉬운 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강아지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가는 게 뭘 그래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강아지 때문에 못 가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질문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 미워하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 놈은 안 놓고 우리가 놀러 가는 게 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러 가는 대로 가서 2박 3일 정도로 자주 갔다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주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하고만 의논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보 어머니 저리 계시고 두고 가는 건 나도 마음에 안 좋지만은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사실은 어머니 내가 모시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도 이제 당신하고 함께 조금 여행도 하고 싶다. 이게 내 소망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가 좋다. 이렇게 허락이 남어. 그럼 아까 누구예요? 그 시동생한테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조금 돌봐달라고 하든지 조금 모시고 가든지 또 딸은 없어요? 딸들이 있는데 신우들이 있는데 안 가려고 하셔요 어머님이. 아이, 글쎄 불편하시다고. 그거는 어머니 마음이고 그럼 혼자 계시겠어요? 가가 계시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뭐 안 가겠다. 당연히 그렇지. 여기 있는 게 더 편한데 뭐 때문에 갈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나는 가야 되니까 여기 그냥 불편하더라도 가끔 와서 돌봐주시면 혼자 계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선택을 갈 거냐 말 거냐를 묻지 말고 네. 가는 건 정해놓고 네. 여기 계실 건지 딸네 집에 가서 계실 건지를 물으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도록. 근데 거기에 이제 남편마저도 어머니에게 그걸 해서 남편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으면 그건 어머니 때문에가 아니고 남편이 동의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동의를 못해도 그건 누구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지 어머니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저런 거는 어머니 때문에 저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의 결정이지. 네.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하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오히려 약간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안 가고 미워하고 이게 훨씬 더 불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근데 자기 남편 없이 홀몸이면 그냥 가버리면 돼요. 어머니 그냥 밥 좀 끓여 먹고 계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이게 같이 가려니까 그럼 남편 허락을 얻어야 되니까 남편하고 의견을 맞추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어머니는 부차적인 거예요. 결정이 나면 어머니한테는 둘 중에 하나 하시라. 여기 계시든지 가시든지
계시겠다 하면 딸내하고 동생들한테 연락해가 좀 돌봐달라.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해줘요. 안 그러면 누구 모시게 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열흘 봐줘라. 한 닷새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눈치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모시고 가서 너도 한 열흘 모셔봐라. 이렇게 딱 하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내 자유가 없다 하는 게 효가 아니고 네. 그게 불효예요. 내 인생을 어머니가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긴 네.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한테 참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었기 때문에 네. 자기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게 길이지. 뭐 어머니한테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 잘못한 게 있다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잖아. 어머니는 미워할 대상이 아닌데 내가 어리석어서 어머니를 미워하니까 미워한 게 뭐였다? 잘못한 거지. 네. 내가 어머니한테 뭐 딴 거 잘못한 게 없어요. 미워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 왜? 이건 어머니 죄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면 아이고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건 참여가 되지만은 내가 어머니에게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다면 그냥 어머니에게 잘못했다. 이런 거는 의식을 그렇게 해도 무의식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네. 무의식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 그러니까 항상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서 풀어야지 이렇게 껍질만 자꾸 본받아가지고 하면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몸이 고생. 몸이 고생하듯이 괜히 다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